안녕하세요, 이레일입니다. 오늘은 작은 화면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 재능을 파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파이버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전 세계인에게 사고 팔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부업이나 투잡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기 가장 좋은 플랫폼이기도 하죠. 비법이나 노하우, 튜토리얼 등의 각종 재능을 $5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파이버에서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이 내 서비스를 보면서 이 서비스를 받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을 준 다음 주문으로 유도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무작정 시도하려는 분들을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는 방법과 주문량을 늘리는 노하우도 담았습니다. 파이버가 생긴 지는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는 명실공히 소규모 스타트업부터 규모가 큰 기업까지 동시에 수백에서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재능 거래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SEO, 로고 디자인, 글쓰기, SNS, 편집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버에서는 어떤 스킬이든 무료로 셀러로 등록해서 재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홈페이지 제작, 번역 등 다양한 스킬을 $5부터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판매 수수료는 20%인데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이버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광고로 지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 있는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파이버의 레벨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써야 할지, 설명란은 어떻게 채우고 어떤 이미지를 넣어서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게 좋을지에 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파이버의 레벨 시스템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셀러로 가입하시면 스탠더드 셀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레벨별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0일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레벨업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조건만 잘 충족시키면 스탠다드 셀러 다음 레벨 1 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10건의 거래와 $400의 수입, 평균 4.7점 이상을 60일 동안 달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체 알고리즘을 통한 평가가 있기도 한데요. 서비스가 제 시간에 배송이 되었는지, 고객에 대한 응답률 등을 평가해서 90% 이상의 평점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파이버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만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타인의 컨텐츠를 베끼거나 설명란의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등 웹사이트에 명시된 서비스 약관을 어기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레벨 1에서 레벨 2로 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레벨 1에서 레벨 2 셀러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건도 더 까다롭습니다. 최소 120일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는 셀러여야 하고 50건 이상의 서비스 구매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최소 2,000불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고 평점은 4.7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 60일간 고객 응대와 서비스 배송 속도 등의 평가에서도 90점 이상이 나와야 하죠. 당연히 파이버의 약관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레벨 2 셀러 다음에는 탑 레이티드, 탑 셀러가 되는데요. 최소 180일 이상의 활발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고 최소 100건 이상의 주문 건수와 $20,0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별점 평균 4.7점과 고객 응대, 서비스 딜리버리 속도 등의 기준은 나머지 레벨과 조건이 같습니다. 레벨별 혜택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크롬에서 번역 기능을 켜서 한국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파이버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서비스의 종류와 셀러 레벨에 관한 설명은 꼭 한번 훑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파이버에서 어떤 재능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할까요?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는 템플릿이나 디자인, 스타일 시트, 글쓰기 양식과 같이 시스템화할 수 있는 재능을 팔면 $5짜리를 팔더라도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시간당 평균 수입이 $50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내 재능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적당한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히 유튜브 썸네일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버에서 유튜브 썸네일을 검색한 후에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가격을 살펴봅니다. 24시간 안에 5개의 썸네일을 $5에 파는 사람도 있고 썸네일 1개에 $10에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개의 $5 혹은 두 개의 $5에 판매되고 있고, 직접 캐릭터를 그려서 썸네일을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당 $25에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평균치하고 비교했을 때 5개의 $5를 받는 것은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의 실력과 서비스가 어느 정도 위치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고민해서 가격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you get what you pay for, 돈 낸 만큼의 품질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편이라서 너무 박리담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파이버의 수익 구조 이해하기. 파이버는 2010년에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5의 재능을 팔아서 그야말로 프리랜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고가에 거래되던 고급 서비스들의 시장 가격을 붕괴하기도 했죠. 하지만 거대 기업과 경쟁을 하는 데 필요한 광고를 비롯해서 초기 자본이 없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점도 큽니다.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쉽고 빠르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1인 비즈니스를 누구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첫 판매를 해서 별점 5개를 받기만 하면 그 다음 판매부터는 일종의 스노볼 이펙트가 생기는 판매 구조인 것도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 부업으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재능을 판매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수익은 어느 정도 정해지지만, 만약에 풀타임으로 한다면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파이버는 구매자 중심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끔 진상 고객을 만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고객들이 처음 서비스를 요구했던 것과 완전 다른 서비스를 다시 요청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때 판매자 입장에서 보호를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면은 조건 없이 즉시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산에서 랜덤하게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해두어도 고객센터에서 임의로 차액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한국하고의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대형 쇼핑몰에서도 한 달 사용하고 가져온 물건을 환불해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냥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싸워봤자 내 정신건강만 해칩니다. 유튜브처럼 알고리즘의 문제로 셀러 등급이 왔다 갔다 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플랫폼들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파이버에도 있다고 보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서비스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서비스, 설명란 작성법입니다. 제목, 서비스, 설명란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모으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제목은 I will build, create, design, optimize 이런 식으로 내가 대신해서 너의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I will optimize your website with SEO. 나는 당신의 웹사이트를 SEO로 최적화시켜주겠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별점은 판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좋은 평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 우측에 표시되는 Basic, Standard, Premium 가격표는 크몽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서비스의 종류나 개수에 따라 가격에 차별을 두어 운영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베이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화면의 메인 이미지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메인 페이지에서 다른 서비스들과 함께 디스플레이 되는 사진이고, 옆으로 넘겨서 보이는 사진들에는 실적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제대로 담아야 합니다. 여기 서비스 설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판매할 재능을 gig이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대부분 셀러들이 투잡으로 잠시 동안 일하기 위해서 재능을 판매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bullet point, 점이나 번호를 이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긴 문장의 형태로 지루하게 작성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내용은 서비스의 특징, 서비스를 받고 난 후의 효과, 서비스 내용, 주의사항, 판매자 연락사항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내려오면 FAQ가 있습니다. FAQ는 반드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구글 SEO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FAQ 내용에 있는 키워드들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위에 서비스 설명란을 작성했을 때 썼던 주요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질의응답을 작성하면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리뷰에 정성껏 답변을 다는 것도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프로필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셀링 포인트 중 하나는 프로필 내용입니다.
판매자인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을 해야 구매로 전환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필 사진은 정면을 향해 웃는 얼굴로 하고 로고나 업체 느낌의 사진은 피하도록 합니다. 개인의 모습을 담는 것이 더 친근감을 주고 신뢰도를 높입니다. 사진 아래 한 줄 설명란은 구매자들이 파이버에 들어와서 검색할 때 쓰는 키워드가 들어간 짧은 문장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응답 시간과 최근 판매일이 표시가 되는데 시차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문을 닫아두었다가 적당한 시간에 다시 여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란에는 셀러의 이력과 경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되 타겟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관해서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파이버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많이 표시해둘수록 판매에 유리합니다. 수상 경력이나 자격증 등을 따로 표시해두면 구매자들에게 셀러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판매량과는 큰 연관성이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파이버에 그럼 내 서비스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글로벌 고객에게 내 서비스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로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또한 숙달되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팝하고를 이용해서 한국어로 먼저 작성한 후 영어로 바꿔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운데 양쪽 화살표 모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틀리게 번역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렇게 메뉴가 뜨고요. 밑에 프로필을 눌러주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내 재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Personal Info, 내 이름과 프로필 사진과 나를 표현해주는 Description, 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최소 150글자를 입력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시면 직업, 그리고 몇 년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세부 사항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 스킬,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은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마치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학력과 자격증 그리고 개인 웹사이트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있으시면 기입하시면 되고 없으셔도 진행 가능합니다. 자, 먼저 로그인을 하신 후에 밑에 프로필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Create a new gig, 나의 재능을 시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클릭하면 gig title, 제목, 카테고리, 그 다음에 태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내 재능과 유사한 서비스를 검색해서 그대로 따라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추천 카테고리가 아래 바로 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당한 카테고리를 선택해도 됩니다. 태그를 입력할 때도 추천 태그 목록이 뜨기 때문에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SEO 태그만 입력해도 밑에 바로 추천 태그가 함께 뜨죠. 저장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가격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 가지 옵션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도 있고 단일 가격 옵션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패키지표 중간에 Delivery Time, 서비스 완성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너무 길게 설정하면 파이버 알고리즘에서 좋지 않은 서비스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너무 짧게 설정하면 지키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90% 이상의 딜리버리 타임을 지키는 것이 셀러 레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딜리버리 타임은 초안을 전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구매자가 추가로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시간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가격은 평균 가격보다 조금 낮게 설정한 후에 바로 밑에 있는 Add Extra Services, 추가 서비스 포함 섹션에서 추가로 수입을 얻을 장치를 따로 만드는 방법을 강추드립니다. 아주 기본 내용만 서비스 가격에 포함하고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엑스트라 서비스에 포함을 해서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Extra Fast Delivery, 시간 단축 서비스, 분석 자료 전달 서비스, 1대1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만들면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넣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장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서비스 설명란과 FAQ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글 SEO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작성을 하시고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과 작성법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셀러들을 참고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서비스 설명란에 작성해야 할 내용은 다음의 순서로 작성하십시오. 첫 번째,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문장. 예를 들면 요즘 이런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두 번째, 서비스의 현황과 실태. 이 서비스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돈을 쓰고 있었고요.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서비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내용.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랍니다. 네 번째, 서비스의 요약. 전문 용어를 포함해서 문장이 아닌 요약한 핵심 내용을 짧게 축약해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에 포함된 것들을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거나 부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나 서비스에 추가되는 내용을 적거나 서비스 후에 기대되는 효과를 적는 것입니다. 작성을 다 마치시면 내용과 관련된 키워드를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냥 서비스라고 적었다면 SEO 서비스로 바꾸는 등 검색창에서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 중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을 추가해 주십시오. 키워드가 너무 많이 반복되면 알고리즘이 이건 기계가 작성한 거야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추가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FAQ에서는 주문 후 수령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본문 내용에 사용된 전문 용어의 뜻 등 최대한 많은 질문과 대답을 기재합니다. 질문은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가면 requirements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주문 후에 구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자료 요청사항을 질문 형태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깃 갤러리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비디오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인데요. 최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진과 글자 혹은 영상에 글을 띄워 정보를 주면 됩니다. 썸네일 이미지 작업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canva.com과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최대한 신경 써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전문성을 부각해서 내용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고객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소통하기도 편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영상 설명도 추가하십시오. 이로써 모든 과정이 끝나고 파이버의 알고리즘이 SEO 스킬 어세스먼트 테스트, 구글 SEO에 맞춰서 글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해주는 이 과정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문제가 없다면 서비스 등록을 완료합니다. 주문을 탑셀러만큼 능숙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주문 금액을 설정할 때 기본 금액은 다른 셀러들보다 조금 낮게 적어도 돼 추가 서비스란을 적극 활용해서 최종 주문 금액을 높게 받는 방법을 쓰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파일의 원본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을 더 들여 작업물의 퀄리티를 좀 더 높여주는 서비스에 업셀링 포인트를 두면 추가 판매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 번호를 클릭해서 주문 페이지를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추가 주문 내역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requirements에서 셀러가 고객에게 요청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세 주문 내역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한 뒤 기한에 맞춰 초안을 완성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If there's any problems, please let me know. 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I can. 이라는 문구를 마지막에 꼭 넣어서 적극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초안만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구매자는 별점 1점을 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너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정해주겠다 라는 메시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고객이 있다면 별점 1점을 받는 것보다 환불을 해주는 편이 운영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만큼 높은 별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구매자의 수정 요청 사항에 응대하고 모든 수정이 완료된 후에 최종본을 전송할 때 파일의 크기는 150메가로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결과물을 한 번에 배송해야 할 경우 압축 파일의 형식인 zip 파일 형식으로 보내십시오. zip 파일로도 용량이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드롭박스와 같은 사이트에 따로 업로드해서 링크를 공유하면 됩니다. 최종본을 받은 구매자는 구매를 결정하고 별점과 피드백을 작성하는데요. 셀러와 소통 과정을 원활했는지, 서비스 내용이 설명과 동일했는지, 재구매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셀러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험이 어땠는지 묻는 피드백을 입력해야만 구매자가 매긴 별점과 피드백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인 내가 먼저 구매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준 점은 불편하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디자인처럼 판단의 기준이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좌우되는 작업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별점 역시 구매자 임의로 매기기 때문에 3점, 4점짜리 별점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점을 매기는 최종 단계 직전까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없는지 물어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정을 해주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파는 판매자들만 아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점이 높은 탑셀러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문이나 메시지가 오면 바로 응답을 하고 서비스 배송 예정 시간보다 미리 파일을 보내는 등 주로 시간에 관한 부분에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늦어질 경우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만 미리 보내면 고객을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안정되고 믿을만한 서비스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고객이 구매하지 않은 작은 서비스를 무료로 추가해서 주는 것도 평점을 높게 받는 방법입니다. 공짜 선물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셀러의 재량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초반에 좋은 평점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 따라 바빠서 평점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물과 함께 공손하게 별점 5점을 주도록 부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이 남긴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작성하는 것도 구매 페이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 고객에게 낮은 별점을 받았다면 즉시 고객과 소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서비스를 수정을 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고객에게 별점을 수정해 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해당 고객이 고의적이거나 파이버의 약관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되면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고객센터에서 해당 고객의 피드백을 삭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버에는 응답률에 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질의 응답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파이버의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내 프로필 사진을 클릭한 뒤 Settings, 그 다음 어카운트 세팅으로 가서 왼쪽에 Notification에서 Inbox Messages, Order Messages, Order Updates 이 세 가지 항목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Gmail 사용자의 경우 파이버에서 오는 메시지를 따로 필터해서 사용하면 신속한 메시지 확인이 가능하고 빠른 고객 응대 점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esponse Rate. 새로운 고객의 메시지에 24시간 안에 첫 응답을 보내는 비율로 최근 30일간의 응답률만 반영이 되고 셀러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구매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Response Time. 셀러가 새로운 고객이 보낸 메시지에 첫 응답 메시지를 보내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셀러뿐만 아니라 고객도 볼 수 있습니다. 파이버의 추가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구매 후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플랫폼도 비슷하겠지만 파이버는 구매자들의 리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구매가 발생하고 별점 5점을 얻기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첫 번째 별점 5점을 획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이버의 알고리즘상 첫 구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음번 구매가 쉽게 일어나도록 트래픽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를 구체화하십시오. 이미 파이버에서 유명한 서비스를 무작정 따라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면서 수요도 있는 니치를 찾아야 판매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결정했다면 5달러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드려요 보다 5달러에 고양이 자화상을 그려드립니다 와 같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카테고리의 비슷한 재능 서비스를 함께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판매했던 재능과 유사한 재능이지만 카테고리만 다르게 여러 가지로 등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고 디자인 셀러의 경우 유튜브 썸네일 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 티셔츠 디자인 등 다른 카테고리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업무는 비슷하지만 어떤 카테고리의 서비스가 두드러지게 잘 팔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오픈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